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당원, 지지자들은 13일 국회 인근에서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 지정 법안 반대 시위를 벌이다가 오후 6시 15분쯤 국회의사당 본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경찰과 국회 방호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충돌했고 우리 공화당은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퇴진, 안 돼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좌파 독재는 공수처 악법 저지 등 손팻말을 든 채 의사당 앞에서 농성하며 국회 해산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28,500명 정도입니다. 미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2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수권 법안이 의회 표결을 통과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방조라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조차 찾아보기 힘든 어이상실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1일 법원에 출석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우병우 민정수석은 타고 온 차량에서 내린 뒤에는 현장을 찾은 일부 지지자들에게 한결 여유로워진 모습으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또 손을 내민 지지자들과 연신 악수를 나누며 허리를 굽히기도 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법정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밝은 미소를 지으며 걸었습니다. 재밌는 건 조국이를 보니 우병우는 양반이었다며 달라진 우병우에 대한 온라인 누리꾼 반응인데요. 국관이 명관이란 말, 맞는 말이다. 박근혜 정권은 양반 정권이었다. 조국에 비하면 우병우는 모범생, 청와대 행정관들에 비하면 최순실은 순진한 시민, 조민에 비하면 정유라는 우등생이다라는 댓글이 다수로부터 공감을 받았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을 맡은 판사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점을 두고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13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 송인권 부장판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처음부터 정경심 무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 한 극악무도한 재판농단이라며 일선 판사나 법조계에서 공소장 변경 불허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송인권 판사의 공소장 변경 불허는 오직 정경심 교수를 살리기 위한 무리한 정치 재판이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불법적 재판농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송인권 판사가 정경심 교수의 보석을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사실상 판사가 피고인을 변론하는 정치 편향적인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송인권 부장판사는 정경심 교수 3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방법, 위조 문서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KBS와의 인터뷰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자신은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KBS의 청와대가 감찰을 중단시킨 일은 없다면서 당시 반부패 비서관실이 작성한 보고서는 감찰 결과 보고서였다고 문건 이름을 명확히 했습니다. 감찰의 결과가 나와 있는 보고서에는 처리 방침까지 명시돼 있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원우 전 비서관의 해명을 들은 한 전직 고위 공무원은 한국 공무원 중 집권 1년차 청와대의 감찰을 거부하는 용감한 공무원이 어딨냐며 그럼 공직 생활이 거기서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 출신인 유재수라 가능했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백원우 전 비서관의 해명은 국민을 우롱하는 해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3인 회동 이후 감찰 결과 처리 과정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3인 회동 뒤 백원우 전 비서관이 유재수 씨의 감찰 사실을 소속 부처인 금융위에 알렸고 금융위는 유재수 씨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는 문제가 없느냐는 겁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할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생략된 것도
유 씨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고 의심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의 주장이 당사자의 일반적인 입장 표명일 뿐이라며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구속 전 영장실질 심사에 앞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보였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구속된 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유 전 부시장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감찰 중단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수 지사 등 친문 인사 3명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게 금융위 인사청탁을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친문 인사 3명에게 수차례 구명을 요청한 통화 내역과 이들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전화한 기록까지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구명 요청이 백원우 전 비서관을 거쳐 조국이에게 전달되면서 실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조국이도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말하면서 감찰 중단과 금융위 통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 선거 개입 관련 추가된 소식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서 지난해 선거 이전 송 부시장이 청와대 관계자를 최소 2번 이상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2018년 1월 장모 행정관과의 만남 외에 다른 청와대 관계자와도 접촉해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공약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은 검찰에서 청와대 접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누구와 왜 만났는지 진술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의 변호인은 채널A에 송철호 시장의 선거 공약을 논의하려고 청와대 관계자를 만났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송병기 부시장은 송철호 시장 선거 캠프에서 일했습니다. 청와대 현직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핵심 관계자와 만나 공약을 점검한 것 자체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 부시장 측은 민정수석실의 하명이라는 표현을 쓰며 청와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자발적으로 제보한 게 아니라 민정수석실 문모 행정관이 먼저 요구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행정관이 제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말해주지 않았다며 송 부시장은 자신의 제보가 어떤 용도인지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4개 이외에 숨겨놨던 휴대용 저장 장치, USB와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2017년 8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부임하자마자 김기현 수사팀을 전면 교체합니다. 이때 수사팀에서 배제된 경찰관에게 이후 청와대에서 전화를 걸어 수사 내용 등을 물어봤다는 것, 여기까지는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화를 건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대통령 친인척 담당 특감반원이었던 것으로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일은 친인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지요. 백원우 별동대원 2명이 지난 1월 11일 울산으로 내려갔을 즈음 대통령 친인척을 담당하는 A 총경이 김기현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내용 등을 파악했던 겁니다. 2017년 10월 김기현 수사팀에서 배제된 관계자는 A 총경이 당시 수사 내용 등을 묻는 전화를 수차례 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일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3명은 친인척, 2명은 특수관계인 담당이라면서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수사와 관계없다고 했던 청와대 해명과 배치됩니다. 검찰이 친문농단 게이트 수사에서 함의점을 하나둘씩 찾아내는 가운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최근 숨진 A 검찰 수사관의 가짜 유서가 일부 소셜미디어 SNS에서 확산, 유포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일 트위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유머 게시판에서 작성된 수사관이 서초동을 택해 자살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트위터 등 SNS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가짜 유서에는 자살한 수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메시지라며 A 수사관이 검찰을 비난하는 것처럼 적혀졌습니다. 가짜 유서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 공유되면서 점차 이를 진본 유서인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 가짜 유서는 누가 보더라도 친문 농단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검찰을 흠집내고 방해할 목적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주요 굵직한 사건에는 항상 터무니없는 가짜 허위사실 유포가 나도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광우병, 세월호 사태 때도 그랬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수사를 방해하려는 세력과도 싸워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다른 일 제쳐두고서라도 하루빨리 허위사실 유포자를 찾아 처벌하는 걸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입니다. 요즘 민주당이 너무 막 나가고 있는데요. 부정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보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더욱 축소되는 것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2일 문화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서 선거, 공직자 범죄 제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협상하고 있는 내용이라 따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일각의 주장이 관철되면 선거 범죄는 경찰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 개입은 10년, 선거 사건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돼 신속히 수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사건 관계자 추가 소환 등을 이유로 고의로 송치를 제한할 경우 검찰은 지휘권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의 보완 수사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선거 개입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이런 발상이 왜 나왔을까요? 형사소송법 제197조 2의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경찰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가 지체되다 보면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우려입니다. 검찰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최종 의견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보완 필요사항에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되면 검사가 경찰 수사의 오류를 시정하기 어렵고 축소, 과잉 수사 논란이 많아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우현 수원고검장은 지난 2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선거 사건은 민주주의 체제 유지와 직결되고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영역이라며 검찰이 아무리 미워도 순기능까지 무력화시키고 기존 검찰보다 거대한 경찰을 만들어낸다면 이에 따른 부담, 책임은 현 정부 몫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공직자 범죄를 경찰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유명무실해지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과 같은 경우 통제 수단이 사실상 없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